좀 느끼고 좀 더 인재를 쓰더라도 좀 다양하게 좀 널리 이렇게 좀 이 정부에서도 좀 등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이 표심에 저들은 이 정부에서도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진짜 말로 민심 수습책으로 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바꾸어서 호도를 하겠다.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에 네. 이 정부의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바꾼다 해서 신뢰가 갈 것이냐. 그렇게 저는 될 것이 아니다. 이래 보고요. 예. 진짜 그 신뢰를 받기 위한 진정성을 어떤 형태든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선 제 느낌인데요. 뭐 청와대한테 이제 국민들이 뭐 기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난국이 생기고 뭐 이를테면 6.2 지방선거에 참패가 있으면은 그럼 청와대부터 좀 바꾸라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지금 뭐 별로 그런 식의 요구가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세월은 변했고요. 상황은 그만큼 나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선거 다음날 갑자기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좀 어이가 없었어요. 청와대가 왜 이번 선거에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 청와대가 다 기획했습니까? 공천도 청와대가 했습니까? 선거 지원도 청와대가 했습니까? 그렇다면 책임져야죠.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청와대가 책임을 진다고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표명합니까? 그걸 집권당 대표가 급하게 날아가서 그걸 또 만류하고 주저앉히고 그럽니까? 이건 저는 정말 이상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지금 책임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직도 청와대가 무슨 만능의 권력체처럼 뭐 선거 다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이미 그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는 이제부터 지금까지의 선거도 적어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 철저하게 100% 아마도 한나라당이 공천하고 책임졌을 것이고요. 네. 앞으로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나라당이 그 책임성을 무겁게 알고서 행동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주문드리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임태희 실장이 뭐 자기가 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사의표를 했다는 것보다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책임지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와전이 됐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 속에는 이제 사저 발언, 이 사전 논란, 뭐 이게 대해서 선거에 영향이 가지 않았나는 그런 뭐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었던 거로 제가 미루 짐작을 해봅니다. 청와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예. 뭐 정의는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임기가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근데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보면 임기 말에 상당히 위기가 올 때 항상 좀 고집을 피웁니다. 뭐냐면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 나는 레임덕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항상 그냥 마이웨이 하는 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남은 기간도 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 박사님은 기대할 게 없다고 그러지만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소통하는 문제, 근데 국민의 뜻이 어딘가를 진정 알아서 좀 바꾸고 위로하고 소통하는 임기를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또 이제 1년여 뒤면은 대선이 다가오고요. 이제 정당의 그 정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 구도 자체가 상당한 그 변화가 오리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 네 분께 이제 그 정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정치의 그 방향이랄까요? 그 지형이랄까요?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함께 동시에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박사님. 총선이 6개월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총선은 내년 12월에 있을 대선에 나올 주자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통상적인 총선으로 끌고 가면 심판받는 선거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번에도 심판론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고 투표를 전망 투표로 성격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미래 권력인 대통령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거죠. 제가 박근혜 전 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뭐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나서서 미래 전망을 하는 투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역할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똑같은 과제가 야권한테 있는데 이 문제는 야권은 오히려 더 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은
뭐 확고한 그 부동의 1위인 박근혜 전 대표라는 존재가 있는데 예. 야권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게 정돈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야권 통합도 사실은 가장 발언권과 영향력이 있는 대권 주자들이 판을 정리하면 간단한데 이분들이 지금 이 여러 명이면서 누구도 앞서서 나서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 통합이 지체되거나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권 주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때 나서고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김 교수님. 네. 이번에 이제 그 재보선 과정에서 그 무엇을 국민들이 원하느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희망을 달라. 우리 국민 생활 경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실현을 빨리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소통도 말로만 소통이 아니고 현장주의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앞길이 막혀 있는 그러한 30대, 40대 예. 또 이런 비정규직 이런 분들하고도 직접 대화해서 문제를 네. 해결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네. 이번에 이제 또 선거 끝난 뒤에 이제 반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이 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좀 이렇게 갈등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좀 많이 또 들었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또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를 좀 많이 깊이 생각해서 그런 정치 공학적으로 뭐 통합하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여간 좀 이 국회부터 내실화를 잘해서 잘 네.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번 예산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의 뜻이 잘 반영되는 국회를 우선 네. 만드는 게 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의원님. 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야가 뭐 긴장 관계가 유지는 될 것 같는데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이 정치권의 불신, 이 여야가 고기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밑에서도 좀 대화가 있고 좀 더 많은 여야 간의 소통부터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한나라당으로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거에 나타난 이 표심이 이 외적 성적보다는 내적 사무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것이 표심에서 드러났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서부터 당이 강하게 이 정부에 요구를 하고 반영을 시켜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몇 분의 의견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의 홍성일님의 의견이신데요. 무소속 당선자가 나왔다는 것은 현 정치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고, 경기도 양주의 김광필님은 국민과 소통의 귀를 막고 있는 정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또 구미의 김수자님은 젊은이들이 왜 분노했고 선거 때마다 왜 계속 반복되는지 왜 고치지 않는지를 묻고 싶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당 위기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무소속 서울시장의 등장에 담긴 정치적인 의미는 자칫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야 정치권도 한결같이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민심은 정치권의 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